자, 명조 살펴봅시다. 일단 이분이 임수의 기를 받고 태어났네요. 임수는 양의 속성에 가진 수거든요. 양의 속성을 가진 수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크고 장대하게 흘러가는 그런 큰 물의 움직임, 그런 흐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임수의 기를 받으신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원만하세요. 원만하고 그냥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처럼 낙천적이에요. 뭐 곱게 가면 곱게 가고 굽이 가면 굽이 가고 그렇게 좀 낙천적이고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하거나 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또 좋게 말하면 또 통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조급해하잖아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거는 일단 이분이 임수의 기를 받고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은 수를 도와주는 금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그게 지금 8월 11일이거든, 양력으로. 이게 대략 보면은 8월 한 7일 그 정도가 대충 입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입추 직후에 태어나셨어요. 가을의 문턱인 입추 직후에 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더워요. 화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사주 전체적으로는 비록 신월생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기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이는 거는 태어난 날에 양옆으로 상하 좌우로 토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토가 이렇게 수하고 이게 견제하고 있죠, 서로. 임진일생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진토가, 물론 이 안에, 물론 이 속에 개수가 있어서 임수를 좀 보자기도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토거든요. 관이고 옆에 또 무토가 있어서 임수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토의 편관이 발달되어 있다. 편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사업에 적합해요. 도전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는 거는 좀 멀지만 연간에 정화가 있어요. 음의 속성에 정화가 있어서 이 정화는 임수하고 이렇게 합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정화와 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재성의 합입니다. 수 입장에서는 화가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 자체가 이게 재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재물이 되는 수 입장에서 수극화, 재물이 되는 화하고 이렇게 정임합을 멀지만 이루고 있어서 재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멀지만 또 보면은 여기 묘목으로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묘목 상관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임수의 기를 받고 태어났는데 양옆으로 토가 이렇게 발달해서 수를 견제하고 있고, 그리고 월지에 금이 있어서 다시 수를 보잘 수 있지만 토생금 금생수로, 하지만 입주시국에 태어나가지고 화기가 여전히 강해서 이 화재성과의 합이 좀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이 화는 또 묘목 상관의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재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이 화운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정미와 병호에. 10대 때는 본인이 이제 역행자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10대 때는 뭐 외모나 공부나 돈에서 전부 다 최하위였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래서 화운에 힘들었다. 화운에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금이 용신이다. 그리고 수가 희신인 거죠. 금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니까 금을 잡는 화가 기신이 되고요. 그리고 목이 구신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분의 출생시가 기우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 왜냐? 이분이 본격적으로 을사 때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도움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유반합. 금을 강하게 하죠. 금을 강하게 하는 사유반합이 되고요. 그래서 출생시는 기우시로 추정.
을사 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갑진에 와 있거든요. 갑진 중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분이 2017년이 정유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18, 19, 20, 21 이렇게 오는데 작년이 이제 신축년이고 전반적으로 이 사유축 사막 금국이 될 때 이때 이제 본인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재산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금이 용신으로 보이고 올해는 이제 역행자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이제 많이 알리고 그리고 무자본으로 해서도 자기처럼 이제 많은 재산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관이 많아서 그런지 사업을 상당히 활달하게 많이 넓혀가고 있어요. 넓혀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갑진대운 상당히 반갑죠. 천간의 간목은 이제 개척 정신인 식신을 말하게 되는 거고 대운지지의 진토가 유금과 합세해가지고 수를 도우면서 여전히 이제 넓혀가고 있게 되는데 제 추정이 맞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이제 올해부터 내년 천간에 이제 임계수가 따라오는 동안에는 뭐 버티긴 하겠습니다만은 목은 상당히 불편하죠. 금을 건드리기 때문에 제 추정이 맞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금을 그대로 건드리게 되니까 묘목이 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진로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질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좀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이후 이제 을사나 갑진의 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금을 돕게 되니까 다시 또 다른 활로를 찾게 되겠지만 26년, 27년에 이제 병오년하고 정미년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여기 이제 계묘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간의 개수는 도움은 되겠지만 대운지지의 묘목 같은 부분은 상당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천간에 이제 개수가 겁재잖아요. 자기가 뜻은 같이 하지만 생각이 좀 서로 다른 동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묘대운 부분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훗날입니다만 이민대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임목 같은 경우에는 시와 관계없이 정묘년생이고 임진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임묘 오게 되면 임묘진 방합을 만들게 되거든요. 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일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0대, 50대 이민과 계묘, 계묘와 이민 대우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자제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분이 본인이 말한 게 뭐 약간 과정도 있겠지만 자기 얘기니까 사실관계 기반으로 봤을 때 딱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병호까지는 어려웠지만 을사에 들어와서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이 사화가 완전히 반전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진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왔다는 거는 뭐 충분히 소개될 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제 책을 구입해 보고서는 본명이 안 나와 있어서 본명을 찾아보면 들어갔다가 이렇게 출생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30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명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했겠지만 운세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분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